반갑습니다. 7월 30일 수요일입니다. 밤 9시 12분인데요. 자, 오늘도 매매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시장이 변동이 오늘 심했습니다. 아침에는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급락을 하다가 또다시 갑자기 코스닥은 급반등을 했습니다. 자, 우선 매매 동향 한번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은 오늘 496억 코스피 팔았는데요. 그동안 산 거에 비하면 아직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은 코스닥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아마도 개인들이 계속 오늘도 한번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외국인들은 물량을 모으는 듯 합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는 많이 샀을 거예요, 미리. 자, 기관들이 코스피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사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은 코스닥은 어제도 억지로 한 500억 사더니만 오늘은 한 46억 팔았습니다. 자, 기관은 아직도 좀 불안해하고 있는 듯 합니다만은요. 근데 옵션 동향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에요. 외국인이 오늘 콜보다는 풋을 한번 보시죠. 118 계약을 오늘 풋을 샀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그동안에 100계약 이상 풋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26계약 풀어버렸으면 아직도 최소한 한 80계약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풋을 오늘 다시 118계약을 풋을 사버렸으면 무려 200계약 이상을 지금 풋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콜은 또 사지도 않았고요. 마이너스 1 팔았네, 한 계약. 자, 이거를 보면 물론 제가 생각하는 추정입니다만은 외국인들은 그동안에 현물을 꾸준히 매수를 해왔지 않습니까? 먼저 코스피를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수를 해놨고요. 또 코스닥도 요 근래 며칠 사이에 좀 많이 샀지 않습니까? 자, 많이 이제 개인들이 투매가 나오니까 투매 물량은 외국인들이 밑에서 조금씩 모으고 사 모으고 있거든요. 많이 받았죠. 그런데도 이제 외국인들도 일단 한국과 미국, 일본의 그 8월 2일 규제 확산 조치 발표 시점 이제 임박해서 어찌 될지 모르니까 하락에도 좀 이렇게 좀 베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풋을 좀 평소보다는 훨씬 좀 많이 샀습니다. 그동안 현물을 많이 사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를 그 악재에 대비해서 외국인이 풋을 좀 많이 사므로 해서 좀 해칭을 걸어 놓은 것 같습니다. 위험을 좀 분산시켜 놓은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보면 이걸로 보면 이 사람들도 확실하게 지금 발표가 일본이 될지 안 될지를 이 사람들도 좀 정확하게 감이 안 오고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좀 양쪽을 다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글쎄요, 오늘 아까 보니까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 미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에 지금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게는 일본의 뭡니까, 자산을 지금 강제로 지금 집행을 해놨는데, 그거를 매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게는 그 2차 조치를 취하지 마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 그러거든요. 글쎄요. 또 그리고 오늘 또 내일요. 원래는 또 하기로 할 듯 하다가 내일 어제는 또 안 한다 그랬다가 다시 또 오늘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장관과 일본의 외무성이 태국에서 내일 미국 국무장관과 3명이서 회담이 아마 열릴 것 같습니다. 안 한다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열리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이유로 아마 오늘 코스닥이 급락을 한 이후에 갑자기 급등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시장을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일본 규제 관련주가 하나의 파트가 되어 있고요. 한 섹터가 통으로 묶어서 또 일본 규제 관련주의 대책점에 있는 종합지수라든지 아니면 일반 개별주들이 또 하나의 대책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갔다가 또 절로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게 혼란스럽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최고입니다. 자, 안정적으로 주식을 매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하지만 지금 만약에 뭔가를 지금 뭐 베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제가 일본 아베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베의 속마음을 읽을 수가 없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참고로만 들으시고요. 아마도 일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 2일 날 그 규제 확산 조치를 저는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물론 뭐 미국에서 지금 뭐 양쪽에 하해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는 있지만, 일단 일본은 8월 1일 규제 확산 조치를 발표를 함으로써 일단 한국의 반응을 볼 거고요. 우리나라 반응을 볼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규제를 확산 조치를 발표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이게 발효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뭐 한 달이라든지 아니면 20일이라든지 한 달 반이라든지 이런 발효 시점에 유예 기간이 있거든요. 그 유예 기간 동안에 한국과 일본이 또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단 일본은 제가 보기에는 발표를 해서 우리나라를 일단 최대한 압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협상할 때 자기가 좀 유리한 고지에서 좀 뭔가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미국이 지금 뭐 하해를 해라 하니까 뭐 일단 발표한 이후에 그때는 그래 뭐 마지못해서 이게 협상이 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아마 모양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건지 100%는 아닙니다.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일본 규제 관련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는데요. 대신 너무 눈높이를 높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일본 규제 관련주들은 지금 이미 선 반영돼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발표 조치로 인해서 마지막 휘날레도 아닙니다. 그냥 장중에 번쩍하고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박 2일 정도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한가가 나오고 그럴 가능성은 일부 뭐 그 품목에 해당되는 종목 일부 몇 종목 빼고는 저는 시세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 운이 좋아서 발표가 된다면 적당한 시점에서 한번 잘라 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발표가 되지 않는다면 급락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시면서 좀 매매 전략을 좀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개별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물론 뭐 어제하고 오늘 이제 단기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는데요. 오늘도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올리긴 했습니다. 아마 그 외교통상부 장관은 그 회담이라든지 또 미국이 적극적인 중재를 하고 있다는 이런 뉴스 플로우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가 좀 올라왔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또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요, 어느 한쪽을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규 매수자는 일단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감망하시죠. 8월 2일 이후에 발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현금을 쥐고 계시다가 만약에 하회를 하겠다 그러면 상방 쪽으로 몇몇 종목을 봐 놓으셨다가 일반 개별주 중에서 그 종목을 바로 그냥 따라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규제 확산 조치가 발표가 되면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좀 시장을 보면서 급락이 나왔을 때 바로 뭐 사고 싶으신 분들은 뭐 조금씩 분할 매수는 가능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좀 보시면서 분위기 봐가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발표한 이후에 바로 회담해서 바로 그 다음날 바로 해제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개별주를 신규 매수하시고 싶은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규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발표가 안 되면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런 위험은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표가 되면 너무 크게 보지 말라는 거, 눈높이를요. 자, 그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몇 종목 몇 개 보면서 마무리 짓는데요. 자, 지금은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참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제 특산 하이메탈 지금 열어놨는데요. 잠깐만요. 특산 하이메탈,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려요. 특산 하이메탈 지금 열어놨는데, 제가 지금 저점을 연결해 놓은 추세선을 연결해 봤거든요. 저점을요. 그러면, 현재 특산 하이메탈은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하나, 둘, 셋, 오늘 양봉 떴죠. 내일 하나 더 음봉이 나오면 맞습니다. 이 종목은. 그리고 오파가 완료가 되는데, 저점이 지금 얼마냐면, 대략 한 5,220원 정도, 5,230원 정도, 요 정도 구간이거든요.
내일 요 구간까지 이 적산 IMF에 밀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은 그렇다는 거고요. 이 추세선을 깨면 당연히 손절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요거 저점 근처에 오면 한번 분할 매수는 해볼만 하지 않나. 대신 5230원 깨면 손절하면 되는데 아침부터 갭으로 빠지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요. 그 다음에 일단 특산 IMF 그러면 오파가 일단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특산 IMF는 좀 길게 중장기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듯 합니다. 왜냐면 주봉 월봉 보시면 지금 뭐 깝깝하거든요. 이 주봉 월봉 이 위에 있는 요 매물 제가 진하게 지금 이 직사각형을 만들어 놨는데 요 구간을 돌파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최근에 물론 뭐 한 2, 3주 동안 한 두세 달 동안 거래가 좀 터지긴 했습니다. 바닥권에서. 그래서 요 구간을 어쨌든 뚫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목표가를 크게는 잡지 마시고요. 만약에 뭐 다시 반등을 준다면 글쎄요. 제가 어디까지 봐야 되나요? 특산 하이메탈이 자기들이 가지고 제조하고 있는 생산 품목 중에 일본 규제 조치가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좀 더 세게 갈 수는 있습니다. 좀 더 세게 갈 수는 있는데 그 높이는 제가 어디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분봉을 보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은 가더라도 크게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8,000원 정도까지는 만약에 크게 본다면, 길게 좀 높게 본다면 그 정도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품목이 포함된다면요. 당연히 포함이 안 되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급락이 나와도 크게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5,000원 정도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될 듯 하거든요. 그래서 특산 IMF는 일본 규제 조치와는 상관이 없이 좀 중장기로 보셔도 될 듯한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지난번에 기가라고 급등할 때 10만 주 이상을 팔았었는데 기가는 그 이후에 들어오지는 않고요. 한 만 주 정도, 15,000 정도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기관들은요. 외국인들은 외국인들도 다 들어오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조금씩 그래도 사고는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그래서 이 특산화의 메탈도 일본 규제 조치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저점이 어딥니다, 고점이 어딥니다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험을 즐기시고 싶은 분들은 만약에 뭐 신규를 매수하고 싶다, 나는 모험을 한번 즐겨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일단 5,200원 요 선 근접하면 한번 분할 매수 한번 해보셔가지고요. 내일 그 다음날 8월 2일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뭐 알면 돕니다. 네. 빠져도 뭐 글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국일 제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일 제지도 사실은 일본 규제 관련주로 좀 엮여 있거든요. 그래핀 쪽이라 이래가지고 지금 파동상으로는 음봉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연속 음봉이 2개 나왔죠. 내일 양봉이 하나 뜨고 그 다음에 모레 한 번 더 빠지나요? 그러면 날짜가 안 맞는데 자,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국일제지도 파동상 5판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옆으로 길게 넷 행보. 그 다음에 요번에 요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파동상은 이미 5판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국일제지는 제가 지난번에 5,500원, 5,600원 정도 오면 한번 분할 매수는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5,700원부터 5,500원까지는 서서히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난번에 어제는요, 이 5,500원까지 오지 않고 5,600원에서 급반등이 들어왔었고요. 어제 5,600원에서 급반등이 들어온 걸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 종목은 계속 고점을 윗꼬리를 달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요. 오늘도 윗꼬리 달고 흘러내려버리고 있고요. 오늘은 제법 음봉이 뚱뚱하게 나왔네요. 자, 이 종목은 지금은 감망하십시오. 감망하시고요. 이 종목도 만약에 8월 2일 날 확산 조치가 발표가 되면 한번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는 분기점에 왔는데 5,300원, 아까 제가 어떤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댓글을 제가 5,500원에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5,300원까지를 한번 열어두라 그랬는데 5,320원을 아까 찍었더라고요. 5,300원 깨면 이 종목은 손절하십시오. 5,300원을 깨면 이제는 손절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21선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요 21선까지 밀리면 엉덩이가 많이 처지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21선을 찍고 다시 만약 이 종목이 상승을 하더라도 그때는 행보를 제법 한 다음에 올라갈 수가 있고요. 이 11선은 오늘 요 지점을 종가상 잘 찍고 잘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 11선을 깨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이 전 고점이나 전 고점을
고점을 살짝 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 고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11선을 잘 버텨줘야 됩니다. 5,300원 깨면 손절입니다. 내일 만약에 아침에 한 1% 정도 높게 시작을 해서 이 종목이 확인하고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종목이 적어도요 5일선이 지금 꺾였지 않습니까?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데 내일은 이 5일선이 아마 5,750원 60원 정도까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꺾이는 5일선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거래량이 물론 실려야 될 테고요. 지금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 있거든요. 거래가 일단 실리면서 5,750원 5,800원을 뚫어야 됩니다. 그리고 5,850원이라는 요 단위, 5,900원 정도요. 아니면 6,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시고 따라가 붙으면, 그거는 제가 뭐 6,000원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잡으려면 한 7,500원까지는 좀 열려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확인해서 매수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일 저점에 한번 뭐 최대한 매수해서 5,300원을 깨면 손절하겠다. 그렇게 과감하게 매수하실 분들은 그렇게 매매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렇게 매매하시면 될 듯 하고요. 내일은 반등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단타라도 가능할 듯 하니까요. 5,300원 빼면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 하지만 이 고점이 계속 이렇게 윗꼬리 보이시죠? 계속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5,800원이나 5,850원을 돌파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자, 내일 분봉 보시면서 단타 한번 쳐보십시오. 5,850원 돌파하기는 쉽지 않고요. 5,300원을 깨면 손절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 한 50만 점 들어왔는데요. 또 이 사람들은 글쎄요, 내일도 만약에 또 매수를 한다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중고점을 노려보겠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만약에 내일 다시 다 팔아버리면 그때는 이 종목은 끝났다 봅니다. 자, 내일 외국인의 장중 매매 동향을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노펙스라는 종목을 어제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제 관심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왔거든요. 어제 반등 들어오고 오늘도 시노펙스는 장중에는 14%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 종목도 일본 규제 발표 관련 수혜주라고 보면 되는데 아직 시장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수소차 관련 아마 일본에서 만약 발표하게 되면 수소차 관련 그쪽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 품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시노펙스도 자기들이 생산한 제품이 그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뉴스 종목 분석 뉴스 보시면 이 종목이 이 회사가 뭘 역삼 투어 그런 게 있거든요. 여가 하는 게 있는데 이 회사는 수처리도 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수소차 관련 그쪽도 관련 있는 회사라서 어쨌든 일본 규제 관련주는 맞습니다. 네, 이 종목도 좀 유심히 보시는데 이 종목은 일단 고점을 만약에 내일 장중에 내일 이 종목이 반등을 준다면요 2,740원 정도에서는 매도를 한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반등을 준다면요 2,740원에서는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등을 준다면 내일이나 모레 일본 규제 발표로 인해서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요 오늘 아침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이 종목 아침 시초가예요. 그러면 먹을 게 있는데 지금은 오늘도 7% 올랐기 때문에 이제 남은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 종목은요. 자, 그 다음 솔보레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장중에 제가 이 종목은 제가 댓글을 여러분께 한번 달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달아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6만 얼마 말씀드렸나요? 6만 6천원에서 6만 8천원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7만 얼마까지 올라갔었죠. 장중에 단타는 충분히 가능했는데 일단 이 종목은 저는 중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긴 이렇게 하락 이후에 차트 한번 볼까요? 자, 1파 상승 이후에 옆으로 행보에 조정받았죠. 그 다음에 3파 상승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조정을 받습니다. 이렇게요. 조정을 받죠. 마지막 한 번 더 파동이 저는 열려있다라고, 중장기로 보면 저는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눌러질 때마다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는 괜찮은 종목인 듯 합니다. 매매 동의 한번 볼까요? 아까 장중에는 제가 기관들 투신하고 그쪽에서 파는 걸로 보였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기금하고. 자, 기관이 14만 줄 때렸네. 외국인이 11만 줄 때렸고요. 그동안 기관이 좀 꾸준히 매수를 하다가 오늘 뉴스를 띄워서 일단은 파는 모습입니다. 뉴스를 띄워서
아까까지는 10% 이상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오후에 바빠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종목을 주셨는데도 제가 답을 못 해드렸거든요. 요즘 오후에 제가 좀 많이 바쁜데 점심시간 이후에는 내일도 좀 바쁠 것 같은데 장 끝나고 나니까 좀 많이 빠졌네 생각보다는요. 자, 이 종목의 손절은요. 일단 63,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21선요 63,000원 정도를 손절을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로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OK 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지금 또 어제 청주 공장입니까? 좀 정설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설한 공장의 물량을 거의 80% 90%가 삼성전자에서 가져가기로 했다 뭐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원래 실적이 좋은 회사지만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데 대신 기관 외국인 수급도 좀 같이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이저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개인들의 힘만으로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자,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신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원은 대북주인데요. 이틀 연속 지금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신원은 외국인들이 3일 동안 샀다가 한 60만 주 샀는데 지금 30만 주 팔았는데 절반 팔았습니다. 외국인들 오를 때마다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종목은 뭐 올라가봤자 11선이라는 얘기죠. 2110원 정도까지. 아마 지수가 또 만약에 뭐 잘못돼서 급락이 나오면 이 종목은 이 저점 깰 수 있습니다. 신흥은 충분히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흥 같은 종목은 지금 신규 매수 하지 마시고요. 일본 규제 발표 이후에 매수 시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이 저점 7,765원 요 자리를 제가 줄을 건놨는데 요 자리 근처까지 한번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파동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완료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큰 파동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완료되어 있고 이제 반등 좀 들어오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좀 더 크게 보면요. 좀 시간을 좀 길게 보고 좀 더 크게 보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자, 그래서 일단 5파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좀 이틀 연속 들어온 것 같고요. 요 기술적 반등 이후에는 글쎄요. 다시 한번 눌러질 텐데 그 눌러질 때 이 저점을 깨게 되면 이 종목은 더 크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관망하고요. 조정시에 좀 집중적으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약 뭔가 주식을 매수하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내일까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모레 일본이 조치를 발표하기 때문에 예정이 그렇게 돼 있죠. 일본 규제 관련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나는 겁난다, 도저히 안 되겠다, 적당한 시에 빠져나올란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선익 시스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선익 시스템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요. 만약에 일본 규제를 발표하게 되면 이 종목은 장중에라도 한번 시세는 줄 수 있겠지만 그 규제 품목에 만약 포함이 된다면요. 제가 보기엔 한 9,500, 아니 9,100원, 200원에서 9,300원 정도 요 이상 돌파해서 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만약에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요. 어쨌든 적당한 시점에서 일단 빠져나오는 게 맞습니다. 주식이란 건 아무도 모르니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내일은 선택의 순간이니까 여러분 깊게 생각을 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